fully connected라는 말까지는 했는데 알겠는데 왜 neural 신경망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? 여기 이 비디오에서는 첫 번째로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말의 어떤 생물학적인 모티베이션을 알아보고,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이 모티베이션을 알아본다고 해서 내가 차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느냐? 아니거든요. 아직까지 모르겠거든요. 그러니까 가볍게 살펴보시고, 이 비디오의 후반부에는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이 실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수학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 스페이스 워핑이라는 용어로 한번 설명을 해볼 겁니다.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겁니다. 이 후반부는 좀 열심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처음에는 가볍게 들으세요. 어디 보자. 이렇게 일단 우리의 뇌가 수많은 이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뭐 알고 계시죠? 수상돌기랑 축색돌기라는 말로 있고,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가 아마 수상돌기였나? 그래서 영어로는 덴드라이트라고 하는군요. 그다음에 축색돌기가 이쪽인가요? 그래서 프리시냅틱 터미널 축색돌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중심 부분이 있고, 그다음에 여기 쭉 이어진 게 엑손이라고 합니다. 엑손이 축색돌기인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. 그다음에 그래서 뭔가 요 하나의 뉴런이 이렇게 돼 있고, 사실 수많은 뉴런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. 시냅스 이렇게 빈 공간을 통해서요. 그래서 이렇게 요 세포 쪽으로 어떤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이 여러 곳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받아 가지고 얘가 또 다른 쪽으로 또 전기 신호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전기 신호를 전파할 때 어떤 특정 기준이 좀 있냐면요. 이건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뭐 생물학적으로 밝혀온 사실이겠죠. 그 펄스를 전달할지 말지가 이 인풋의 강도에 선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풋의 강도에 비선형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 바이올로지컬 뉴런을 좀 아티피셜하게 유추를 해보면은, 자 어떤 뉴런에 아무래도 엑손이 그 축색돌기인 겁니다. 자, 이렇게 임펄스가 x0처럼 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 이 돌기와 돌기 사이 빈 공간에서 w0로 처리를 하고요. 그래서 어떤 셀에 그 시냅스와 그, 그 이전 신호 x0가 그 시냅스에서의 화학 반응 w0가 곱해져서 w0x0, 그다음에 어떤 다른 뉴런으로부터 w1x1, 그다음에 어떤 다른 뉴런으로부터 w2x2가 왔을 때 이 셀 자체는 이 정보들을 종합하고 자기 자신이 특유로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베이스 빈도로, 그 베이스 그 바이어스로 처리를 합니다. 그다음에 이 처리를 받은 신호에 대해서 넌리니어하게 내가 어떻게 다음에 넘길지를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자기의 축색 돌기를 통해서 다른 쪽 수상 돌기에 또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. 자, 대충 이 생물학적인 뉴런이 그 정보를 전달하는 패턴과, 그다음에 그 인공적인 뉴런이 정보를 전달하는 패턴이 좀 비슷해 보이나요? 자,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뉴런은 이렇게 복잡한 연결 패턴이 되게 복잡하고요. 근데 사실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딱 0단, 레벨 1, 레이어 2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위계가 있도록 정보 전달을 하죠. 그래서 뭔가 바이올로지컬 뉴런은 조금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복잡합니다. 자, 물론 이런 뉴럴 네트워크, 이런 바이올로지컬 뉴럴 네트워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떤 사람들은 2019년 논문인데요. 이렇게 임의로 연결한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하기도 한답니다. 자, 그렇지만 이 뇌의 이 신경망으로 생각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바이올로지컬 뉴런은 더 여러 가지 타입을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다양한 넌리니어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시냅스와 인터랙트 하는 과정이 이렇게 싱글 웨이트의 어떤 리니어 어떤 동력학 시스템이 아닌 것도 같고요. 그 다음에
자, 뭐 이렇게 이게 정확히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시스템을 코딩을 한다는 말이 상당히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왜 우리는 왜 이런 뉴런을 생각하고 이게 왜 잘 작동하리라고 생각했을까요? 자, 이렇게 꼭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. 그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 꼭 그 우리가 관찰하는 어떤 생물 현상을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. 비행기가 어떻게 날죠? 양력으로 날죠. 자, 비행기 처음 날 때, 그, 그 양력의 원리를 어떻게 알고 만들었겠습니까?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 아닐까요?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중간에 조작 실수로 제가 말한 부분이 좀 날라갔어요. 자, 어디까지 얘기했었더라? 막 라이트 형제 얘기했나요? 자, 최초의 비행기가 만들어졌을 때도 새가 어떻게 나는지, 새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보고 착안을 해서 만들었겠죠. 그래서 최초로 시험 비행하는데 성공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더 무거운 걸 나를 수 있는 상용 비행기를 발전시키기까지는 그때부터는 새를 참고했겠습니까? 이렇게 열심히 공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원리를 심오하게 탐구함으로써 발전을 시켜 나간 거겠죠. 자, 그래서 우리도 조금 이론적으로 그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겁니다. 그래서 그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의 역할을 우리는 스페이스 워핑이라고 부를 건데요.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은 스페이스를 워프해준다 이렇게 말할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그 심층적인 원리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x도 2차원이고 그 다음에 x를 변환시키고 난 h도 2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는 x가 사는 공간이고요. 그 다음에 자, w를 이렇게 w1, w2로 뜯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각자가 칼럼 벡터죠. 자, 뭐 이를테면은 어, 어, W2 트랜스포즈 X는 0, 이 하이퍼플레인 이렇게 요 직선 한번 생각해 보고 W1 트랜스포즈 X는 0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. 자,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단 이게 낫겠다. 자, 그러면 이거 다 지울게요. 자, 그래서 뭔가 요게 지금 H2는 W2 트랜스포즈 X, 다음에 H1은 W1 트랜스포즈 이렇게 썼죠. 자, 그래서 이 임의의 x가 들어왔을 때 피처 트랜스폼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h1 축이 있고 h2 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h1 축은 사실은 h2가 0인 직선이겠고, 다음에 h2 축은 사실 이 h1이 0인 어떤 직선일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게 지금 h2는 0, 다음에 h1은 0, 이 직선을 좌측에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쓰면은 W1 트랜스포즈 X는 0인 X의 집합, 여기는 W2 트랜스포즈 X는 0인 그 X의 집합일 거예요. 자, 어쨌건 중요한 거. 자, 내 영역에 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피처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 네 개의 영역, A 영역에 있는 점들은 여기 오른쪽 H가 사는 공간에도 요 공간에 있는 녀석은 요 공간으로 갈 거고, 다음에 여기 좌측에 B 공간에 있는 녀석들은 요쪽에 갈 거고, 뭐 요 공간에 있는 녀석들은 요쪽에 갈 거고, 요 D 공간에 있는 녀석은 요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. 자, 왜 D에 그 A가 왜 D가 왜 이렇게 뭔가 왜 A, D, C, B가 아니라 A, B, C, D가 되냐고 물으실 수 있겠는데 지금 꼭 그 여기 요 선형 변환들이 부호를 좀 뒤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예제를 위해서 한번 여기 웨이트를 통해서 한번 축에 뒤집힌 예제를 교재가 갖고 온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이 프레임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. 자, 그렇다면 만약에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이렇게
리니어하게 구분 지을 수 없는 어떤 노란색 점과 파란색 점이 있다고 해보시죠. 그럼 얘네들을 피처 트랜스폼으로 했다고 해서 여전히 선형적으로 뭔가 그어서 구분을 짓기는 쉽지 않아 보이겠죠? 자, 그런데 말이죠. 여기에 비선형 변환을 한번 끼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WX를 한번 하고 나서 자, 렐루를 한번 씌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. 그러니까 A라는 영역은 뭐 그대로 A로 가요. 근데 WX를 하고 나서 자, B 어디로 갔었죠? B는 B 영역에 있는 녀석들이 이쪽으로 갔었죠? 이게 WX를 한 상태인데 여기서 렐루를 한번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? 자, H1축과 H2축에 대해서 지금 음의 값을 가지는 녀석이니까 자, H1축으로는 음의 값들을 갖고 있죠. 그럼 렐루를 씌우니까 여기 이 축으로 붙게 되겠죠? 다음에 여기 D 영역에 있던 녀석들은 어떻게 됩니까? 역시 D 영역도 WX를 먹이면 이 영역에 사는데 렐루 액티베이션 한번 먹이면은 여기 축에 붙게 됩니다. 자, C 영역에 살고 있던 녀석들이 WX를 통해서 여기 영역에 가게 됐다면은 자, 렐루라는 거는 축마다 먹이는 거죠. 그래서 축마다 자, H1축, H2축으로 봐도 다 음의 값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렐루 액티베이션 시면은 여기 한 점에 몰릴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상황을 다시 점으로 흩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노란색, 파란색으로 구분한 점이 있고 주어진 W에 대해서 이렇게 그 H1축, H2축으로 H1, H2의 피처 공간에서 살펴보니까 다시 여전히 리니어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서 렐루를 한번 먹이면 이렇게 붙게 되겠어요. 그렇다면 이렇게 그 비선형 변화를 한번 먹이고 나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요 지금 이제 요것들이 자, 이것들이 시그마 0, WX를 먹이는 결과입니다. 요 녀석에 대해서는 리니어 변환을 먹이면 이제 잘 구분이 될 것 같죠? 자, 요 녀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니어 변환을 해서 스코어를 만들면은 이제는 좀 W는 W2를 잘 배우면은 그냥 W2 자체는 리니어잖아. 리니어하게만 그어도 잘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어떻습니까? 요 빨간색, 그다음에 초록색 선을 여기 전 H의 공간에서 보면 리니어하게 그은 건데 얘를 원래 오리지널 X의 공간으로 다시 복원시켜 보면 사실 이 직선은 선형력 이 직선이 사실 이렇게 꺾인 상태죠. 그래서 자, 그 피처 스페이스에서 리니어하게 그었다고 하더라도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넌 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어주게 됩니다. 자, 이거 마치 렐루의 특성인데 이 2차원에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. 2차원에서 이 직선을 두 번 꺾은 것처럼 보이죠? 자, 혹시 방금 초인종 소리가 울렸나요? 자, 녹화를 하다가 갑자기 초인종 울려가지고 네, 죄송합니다.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자, 우리는 그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은 마치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보면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꺾은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. 어디 보자. 자, 그러면은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꺾임이 많겠습니다. 그래서 히든 유닛이 많을수록 넌리니어하게 꺾일 기회가 많으니까 더 복잡하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져갈 수 있겠죠. 자, 혹시 이 말 기억하십니까? 자, 규제,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셀수록 더 간단한 모형을 조금 선호하게 된다. 뭐 이런 직관적인 이런 설명 기억하시나요? 자,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는 오른쪽 같이 이 복잡한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너무 그 과대적합, 오버피팅 할 것 같아서요.
자, 그러면은 20 히든 유닛은 너무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복잡해. 그러면은 20 유닛보다는 3 히든 유닛이나 아니면 6 히든 유닛을 좀 선호할까요? 보통 사람들은 그냥 20 히든 유닛에다가 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얼마나 세게 할지로 그 조절을 합니다. 그 바운더리의 복잡도를요. 그래서 구체적인 원리는 좀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 20개 히든 유닛을 유지한다는 상태에서 그냥 규제를 얼마나 세게 할지를 조정하는 걸로도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 스무스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 비디오에서 그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의 생물학적인 어떤 그 모티베이션과 실제로 그 좌표 공간에서 어떤 원리로 조금 더 나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줄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. 그다음에 다음 비디오에서 이제 수학적 뉴럴 네트워크로 만든 F의 수학적 성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